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정치보복으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율사 출신인 특기반은 국힘당에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김종인을 대신해서 사과쇼를 하게 만들고 종용을 하고 혹은 방관을 하는 비겁자들이 지금 국힘당이다. 그럼으로써 정치보복의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비겁한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호영은 어떻게 생각하냐?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지금 법치에 맞냐? 순서에 맞냐?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냐? 주호영 당신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냐 지금? 이명박 박근혜한테 죄가 있냐? 4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그 사람들도, 그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다. 제가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겁해서는 안 된다. 그럼 정치할 자격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국힘당에서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제가 알기엔 없어요. 국힘당에서는 없어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억울하다. 이 사람들 죄가 뭐냐?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딱 홍준표 의원이 제가 이 방송을 한 날 오후에 이런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정말 저도 사실 이걸 보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보세요. 사면은 군주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군주가 야 내가 좀 봐줄게 하는 이런 것에서 유래를 한다. 죄 진자를 군주의 은혜로 풀어주는 것을 사면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 분 다 죄가 없는데 이명박 박근혜 둘 다 죄가 없는 정치재판의 희생양인데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지금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국힘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수 농객이거나 우파 유튜버가 됐든지 언론이 됐든지 일부 유승민 이런 사람들도 얘기는 했었어요. 박근혜, 이명박 이제는 사면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면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 썼습니다. 언론도 사면 민주당도 사면 그런데 홍준표가 이런 거예요. 가만히 보다 보니까 얘네들 봐라? 죄가 없는데 무슨 사면이야. 아니다. 그거 잘못된 거다. 지금 우파고 좌파고 언론인이고 보수 유튜버고 보수 언론인이고 모조리 다 사면이라는 단어들을 갖다 쓰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을 요구할 게 아니라 비상시국 연대 선언대로 오히려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 도리에 맞고 이치에 맞는 주장이다. 근데 저도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 사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사면은 아니다. 사면은 그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아주 은혜로운 문재인의 은혜로 내가 봐줄게 하는 걸 사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가당착이다. 우리는 명백히 이명박 박근혜는 정치보복에 의해서 오히려 희생당하고 있는 정치보복의 피해자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면을 하라고 하냐. 사면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홍준표가 이렇게 말한 일에 우파 농객들 이현주 전 의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나서갖고 석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론도 그렇고 언론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보수파 유튜버들도 그렇고 홍준표 의원이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사면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면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석방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재판의 희생양이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도 아예 불출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어차피 니네 다 정해놓고 짜고 치는 거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네 안 믿어줄 거잖아. 어차피 국민들이 박근혜 이명박 재판에 별로 관심이 없고 깊게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 맘대로 한다 라고 지금 재판을 가고 있는데 내가 니네 장단에 놀아나지 않을 거야. 니네가 알아서 해.
나는 이 정치보복에 니네 장단에 놓아줄 수 없어 하고 아예 불출석을 한다. 재판에 참여하지조차 않는다. 말하자면 불복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도. 뭐 봐달라. 내 죄를 감해달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박근혜도. 아예 거들떠도 안 봐요. 마지막 재판에 나갔을 때 그랬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선고 1회 이 재판이 정말 제대로 된 정상적으로 법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임을 난 이제 깨달았다. 더 이상 나는 이전이 없다. 하고 그때부터 아예 입을 싹 닫고 불출석 투쟁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감에 찬 정치보복의 희생양이죠. 예전에 홍준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정치재판의 희생양이 된 것이고 이명박은 아마도 문재인은 이명박 때문에 노무현이 죽었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뭐 친노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명박을 못 봐준다. 노빠들, 문빠들 이런 사람들 눈치 봐서라도 이명박은 못 봐준다. 말하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감에 찬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다 하는 말은 노무현을 죽인 사람이 이명박이므로 우리가 지금 복수라는 거다. 복수. 이건 그야말로 복수예요. 노무현 대신 문재인이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지금 홍준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한종님, 네, 홍준표 대권의 그날까지 김거희TV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김거희TV와 박님들의 홍준표 성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시네요.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런 얘기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해. 이런 팩트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우파들도 지금 네로라는 보수 농객들도 자꾸 사면 하는데 사면이란 말 쓰지 마. 석방이 맞아. 라고 쭉 설명을 하고 박근혜 이명박에 대한 얘기도 정리를 해놓은 끝에 그러나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거에 얽매여 또다시 분열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팩트인데 지금 뭐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뭐 탄핵 찬성파니 반대파니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또 싸워갖고 분열할 때는 아니야. 요거는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석방욕을 하는 게 맞아. 석방투쟁을 하는 게 맞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점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분열할 때는 아니야. 힘을 모아야 돼. 이런 얘기인 거겠죠. 모두 하나가 되어야 폐악 정권을 이길 수 있고 두 분의 석방도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음 대선을 어떻게 치러야 되냐. 탄핵 찬성파들이 국민들의 주장을 존중했으므로 탄핵 찬성파 중에 누군가가 대권 후보가 돼야 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유승민 같은 사람이 되는 거겠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탄핵 불복 운동을 통해서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다음에 대권을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다양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홍준표의 생각은 뭐냐?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현실적으로 그거 안 돼. 탄핵 찬성파만의 힘으로 정권교체 불가능해. 탄핵 반대파만의 힘으로 정권교체 불가능해. 친이 친박 이래저래 지금 물론 친이 친박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특정 계파의 힘만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국힘당을 틀어지고 있는 탄핵 찬성파들의 힘만으로 정권교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 김종인, 주호영, 유승민 소위 말하는 탄핵 찬성파라고도 부를 수 있고 복당파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갖고 정권교체를 해보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 박근혜, 이명박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우리를 찍어주겠지 집까지 있게. 이런 오만함도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끼리 다 해먹자. 괜찮아. 김종인은 심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권교체 못해도 돼. 내가 적당히 중간에서 여기서 적당히 그냥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다가 민주당이 재집권을 했을 때 그때 내가 그 공을 들고 가갖고 내가 국무총리 한번 해먹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말 야근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는 예전부터 늘상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안 된다. 지금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반문연대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 모여.
인물 중심으로 뭉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야 홍준표를 중심으로 뭉쳐라. 이거 안 돼. 불가능해. 유승민을 중심으로 뭉쳐라. 김종인을 중심으로 뭉쳐라. 뭐 누구라도 그게 누구라도 안철수를 중심으로 뭉쳐라. 이거 안 돼. 유일하게 가능한 거 이념을 중심으로 뭉쳐라. 자유주의를 추정하냐 시장경제를 추정하냐 그럼 우리 편. 이념을 중심으로 뭉쳐야지만 우리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국힘당이 완전히 이제 자유주의 시장경제 안 하는 정당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뭉쳐도 이제는 정권교체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딱하게도 반문연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문연대로 뭉치되 그 이념의 기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가야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 일관적인 주장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